그래서 형들이 막 게임 뛰고 있길래 옆에서 막 드리블 연습을 하는데 악마 같은 새끼가 옵니다. 한 명이 오더니 로우킥 있죠? 네, 로우킥으로 그냥 발을 그냥 갈겨, 그러니까 허벅지를 그냥 갈겨요. 네. 오늘은 저희 옛날 얘기를 하면서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힙합이라는 문화를 여러분들은 좀 아시나요? 힙합은 2004년 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 나이가 중1이었을 것 같아요. 그 힙합이라는 농구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농구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이 안 됐을 때 우연치 않게 UCC라고 할 거예요. 그런 동영상 플랫폼을 그 희욱이 형을 접하게 됐는데, 안희욱 형이 이제 문경은이라는 농구 선수, 지금은 감독이죠. 둘이서 농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 희욱이 형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리블이랑 돌파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진짜 현란하고 좀 충격적인, 그렇게 농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신선하게 좀 받아들였죠. 제가 물어봤어요, 희욱이 형한테. 형, 왜 힙합이에요? 힙합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 힙합의 힙과 그 훅이 농구 골대를 말하거든요. 힙합과 농구를 합쳐서 힙합이라고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참 대단했던 분이었는 게 한국에 새로운 농구의 형태를 만든 거죠, 힙합이라는. 그때 힙합을 그 15살짜리 임재균이 열심히 연습합니다. 뭐를? 드리블을. 슛 꺼져, 패스 꺼져. 그냥 무조건 드리블만 주구장창 연습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뭐 드리블만 연습했던 것 같아요. 드리블 1화로 투에서 형들이 막 게임 뛰고 있길래 옆에서 막 드리블 연습을 하는데 악마 같은 새끼가 옵니다. 한 명이 오더니 로우킥 있죠? 로우킥으로 그냥 발을 그냥 갈겨, 그러니까 허벅지를 그냥 갈겨요. 한 2대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는 그 형이 모르는 형은 아니었지만 허벅지를 맞아서 제가 왜 맞냐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그딴 드리블 연습해서 뭐 될 수 있겠냐? 네가 농구를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단지 드리블 연습하고 싶은 것 뿐인데, 사실 이 기억 말고도 진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많이 맞았고, 별거 아닌 걸로도 형들이 뭐라 하기도 하고, 형들한테 많이 맞았죠. 1대1에서 져서 맞기도 하고, 공 세게 줬다 맞기도 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있으면 맞고, 그 게임 뛰다가 힙합 기술 쓰면 맞고, 헤이 했다가 맞고. 헤이. 진짜 어이없는 사건 알려드리면은, 농구를 하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긴 했어요. 한 10살, 뭐 10살 가까이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패스를 달라고 헤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뺨을, 깃뱅맹이를 그냥 풀스윙으로 때려버립니다. 그 어린애를. 어이가 없었죠. 근데 이제 주변 형들이 막 말리죠. 친구들이. 아, 왜 그래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감히 헤이라고 해? 라고 해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부터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나는 별거 아닌 걸로 맞기도 하고, 진짜 남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은 나한테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힙합이란 거를 통해서 다양한 농구를 해왔고 지금 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힙합은 자기들 문화를 갖고 즐겁게 농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힙합이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따기를 맞고 왜 많이 맞았냐, 힙합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다가, 제가 좋아했던 그 외국 애들이 있어요. 뭐 다임 55라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노틱이라는 팀, 엔드원 이런 팀들 보면은 이 농구를 할 때 정식 농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농락하면서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농락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게 하나의 농구의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힙합이 자기를 놀려 나를 갖고 감히 농락을 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열이 많이 받나 봐요. 감히 나한테 이런 기술을 써 뭐 이러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놀린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무튼 힙합하는 사람들이 기술도 쓰고 놀래키기도 하고, 근데 조금 과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힙합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소개하도록 하고, 제가 16살 때인가 15살 때 힙합이 큰 파티를 하나 열어요. 그 힙합 1세대 형들이 팀을 만들어서 막 DJ도 부르고 해서 부산에 있는 사직 야구장, 지금도 있죠, 사직 야구장 앞에다가 거기에다 코트 그냥 골대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DJ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명 가까이 와요. 힙합하는 사람들이 다 패션도 엄청 특이하게 입어요. 우리 힙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통큰 바지,
바지가 일단 7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냥 장단지 종아리까지는 바지가 내려와야 되고 상체가 커야 됩니다. 그 티가 뭐 나시가 됐든 티가 됐든 커야 돼요. 왜? 거기다가 사람 대가리를 넣던지 거기다 공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놀면서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파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파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부산에 열린 파티가 막 잘하는 형들 엄청 많죠. 막 음악 빵빵 터지죠. 구경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스포츠는요 구경꾼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구경꾼만 있으면 재밌는데 그때 생각해보죠. 사직 야구장에 경기가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가면서 우리 농구하는 걸 보는데 막 둘러싸여서 봐요. 15년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때 부산에서 농구했었던 게. 이 힙합도 참 얘기하기가 좀 복잡한 게 집안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힙합도 지들끼리 또 싸워요. 예, 뭐 싸워가지고 그때 그 힙합에 했었던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팀을 막 만들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엑스볼링, 볼링 더 맥시멈, 볼플레이야, 뭐 다양한 뭐 KS 크루.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 진짜 간지, 개간지야. 아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또 이름을 안 써요. 닉네임을 만들어. 그때 닉네임이 뭐겠어요? 에이스. 예,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에이스가. 어렸을 때 힙합 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 저분이 에이스구나. 왜? 그 넷에서 인터넷에서 제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다가 실제로 인사를 막 서로 다 주고받아요. 막 몇십 명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는 즐거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를 아 나는 저 형들과 나란히 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하면은 나는 1.5세대다. 2세대는 아니다. 2세대는 또 있었어요. 또 2세대 캐릭터들이 있는데 활동을 시작할 때쯤 힙합이 망합니다. 예, 한국 힙합이 망해요. 그래서 2세대들은 본인들이 2세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없어졌으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없어진 거야. 내가 3전을 다녔어. 근데 3전이 없어졌네. 내가 3전 다녔다고 얘기를 할 거야? 입사한 날 없어졌는데. 그래서 본인은 1.5세대. 왜냐면은 활동을 오래 했어요. 실제로 15살 때부터 뭐 20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힙합이라는 걸 농구를 하면서 저의 삶이 저의 농구의 시작이 이제 시작됩니다. 후쿠리아 형님들과 자주 만나나요? 지금 형님들을 못 만난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힙합 뭐 희욱이 형도 있었고 용환 형도 있었고 승준이 형도 있었고 진짜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저를 제일 많이 챙겨줬던 거는 정민이 형이라는 후쿠리아 지금 팀장님이신 정민이 형과 그다음에 이제 승수 형이라고 있어요. KS 크루에서 활동하셨던 그 승수 형도 그렇고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지금은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데 형들도 개인적인 이제 일들이 있으시고 저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네, 힙합에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뭐 암롤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더롤, 무슨 부메랑 희한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그 자기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요즘 포켓 드리블 하죠. 미국에서 포켓이라는 드리블이 나왔을 때 그걸 누가 지었겠어요? 그냥 누군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지었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기술이란 건 자기가 이름을 지어내기 나름인데 그때 저도 이제 기술을 여러 가지 연습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기술은요 더롤이라는 기술인데 그냥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롤을 하는 건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했던 기술은 헤드팝 잘했어요. 헤드팝. 대가리가 터진다. 별 기술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대가리 갖다 맞추면 돼요. 일본에 썸시티라는 리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좋은데 그 썸시티를 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2023년에 헤드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문화 충격을 좀 받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아닌 이상은 모든 게 다 잊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희우경은 힙합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웅이었지만 정식 농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2단아였습니다. 2단 그 자체였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힙합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는 G.O.D였습니다. 신 그 자체였어요. 힙합이라는 문화는 화를 내기보다는 즐기는 문화에 가까워요. 그 사람들끼리 즐기든 누구랑 즐기든 같이 웃고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게 힙합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 사람들이 농구를 할 때 그렇게 즐기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르겠죠. 고등학교 때 한 5분도 안 돼서
농구 행사로 5만 원을 법니다. 5분도 안 돼서. 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결국 돈이 따라오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몸으로 느껴요. 그거를 그렇게 느끼게 해준 형이 정민이 형이에요. 후쿠리아 정민이 형이 용산구 3대3 농구 그 대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하프타임 때 덩크 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1대1 그거를 열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야 재균아 너 저기 있는 고등학생 애들이랑 1대1 한 3번만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형 전 너무 좋죠 하고 거기 있는 고등학생이랑 1대1을 해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드리블이 한 2배는 빨랐어요. 드리블을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드리블을 2배나 빠르게 하니까 막 애들이 신기해하죠. 같은 나이인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나는 고2, 3이었고 걔도 고2 뭐 혹은 중학생이었는데 드리블을 엄청 빠르게 하니까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1대1을 다 박살냅니다. 참고로 자랑 안 아니지만 전국 그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 3대3에서 우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저녁을 형들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5만 원을 저한테 줘요. 5만 원권을.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 이러니까 너 오늘 행사를 한 수고비다라고 하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요. 와, 기억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무조건 농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합니다. 18살, 19살 때 아마 그러니까 이 비브라더스라는 사업을 시작한 가장 첫 번째 물질적인 경제적인 기억이 아마 그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기억이 정말 많이 납니다. 네.